선배들 중에서 분명히 1학년 과목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1학년 과목을 들어요? 묻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전에 올린 영상은 새내기 배움터, OT, MT, 개강총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어. 그러면 3월이래요, 3월. 대학생들은 과연 3월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우리는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수강 신청을 말씀을 드렸냐면 3월 달에 이 수강 신청한 과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OT는 웬만하면 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가봐서 이 수업이 내가 들을 만한 과목인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수님이 정치적인 발언, 사회적으로 뭔가 좀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막 하는 교수님이 싫어. 그분이 하는 발언들을 들어보고 아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다 하면은 이 과목을 빼고 다른 과목을 넣어야죠. 마찬가지로 이 교수님은 강의 퀄리티는 괜찮은데 강의 자료가 없어. 근데 내가 강의 자료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죠. 교수님이 수업은 일찍 끝내줘. 근데 과제가 10페이지씩 매일 있어. 이거는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려면 오리엔테이션을 참석을 해서 그러한 과목들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2번 갈게요. 선배와 밥약 잡기.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선배 너무 좀 무서워요. 선배가 저랑 막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배 면전에 대고 선배 욕을 하거나 선배한테 진짜 싸다구를 때리거나 선배 앞에서 똥방구를 끼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학교 생활을 적어도 2년, 3년 차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나보다 먼저 대학교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꿀팁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족보 있잖아요, 족보. 그 족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선배들이 다 갖고 있어요. 추천하는 교수님에 대한 정보, 아니면 가끔가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러한 것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선배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막 남미새 여미새 짓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선배님 제가 당신과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은 나보다 뭔가 좀 어리고 뭔가 신입생들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아이 저 어린 것들이 이게 아니라니까. 나도 왜냐면 저럴 때가 있었거든. 그들을 보면서 나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다가가시면 그분들도 정말 많은 것들을 그냥 퍼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와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동아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동아리. 교내 동아리가 있고요. 중앙 동아리가 있고 외부 연합 동아리. 저는 보통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요. 교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학과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영학과면은 경영학과 동아리, 소모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교내 동아리의 장점은요, 학과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직속 선배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선배들 중에서 분명히 1학년 과목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1학년 과목을 들어요? 묻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연하게 그 선배와 만났어. 그럼 자연스럽게 같이 팀플도 하고, 보통 팀플을 하면 선배들이 결국엔 팀장이 돼요. 그럼 선배들이 팀장이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이미 교수님과 친해요. 그럼 교수님과도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선배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학점이 또 보장이 된다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경영학과 학생이지만 내가 경영학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선배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라인들이 있어. 정보통도 있고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가 있다. 그게 교내 동아리의 장점입니다. 중앙 동아리는요, 그냥 저는 인싸 소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밴드부, 검도부, 산악부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형 동아리인데 그러한 동아리의 장점은요, 일단 다양한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경영학과지만 전자공, 화공 이러한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다 보면은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합니다. 교내 동아리에서 CC는 좀 비추. 근데 중동 정도는요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아리에서 CC를 하고 싶다 그럼 중동급에서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중앙동아리 출신 C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 한 라인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도 문제지만 헤어져도 문제예요. 소문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목적으로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다? 중동을 가세요. 외부 연합.
이거는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라서 계속 그 경영학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케팅이면 마케팅 관련 연합 동아리가 있고요, 광고면 광고 관련된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끔 대학교에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는 그러한 느낌의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장점은요,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다른 학교의 방식으로도 자연스럽게 답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 동아리도 기회가 된다면 3월 달에 딱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동아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럼 뭐를 해야 되냐?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학교 중간고사가 아마 이제 보통 7, 8주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4월 말이거든요. 한 달 정도 전부터는 공부를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조금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3.5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과목 평균이 B뿔은 넘겨야 나중에 취업할 때 너 뭐야? 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점이 2.4야. 이거는 성실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부는 하셔야 그래도 3.5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1학년 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재수강이라는 게 있고요, 재수강 때문에 졸업 일정까지 꼬이는,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학년 때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좋은 학점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3, 4월에는 CC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정도의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CC 하기가 쉬워요. 근데 왜 내가 CC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10커플 중에서 3월에 시작을 한 커플들이 계속 가는 경우가 10커플에서 한 2커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0%의 확률을 뚫고 당연히 CC하면 좋지. 근데 이때 참잖아? 5월에 꼽히잖아요. 이때 연애를 시작하면은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에 사귀었다가 깨져. 따다!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성적은 정말 씨밭이 될 겁니다. 욕한 거 아니고요. 3월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정 안 되면 오케이 썸만 타라.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딱 4월 말이거든요. 끝나고 고백해라. 이 루트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다. 3월 달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